안녕하세요, 플러스제로입니다. 오늘은 GTM 태깅을 위한 HTML 기본 구조와 CSS 셀렉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HTML은 크게 HTML로 둘러싸인 영역 안에 헤드와 바디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HTML, 헤드, 바디 모두 시작과 끝이 존재하는데요. 바로 슬래시를 통해서 해당 영역이 끝났다는 것을 표시합니다. 실제로 컨텐츠 영역인 바디에 내용을 넣고 저장해 보겠습니다. HTML은 단순히 파일을 HTML 확장자로 저장하게 되면 이렇게 브라우저에서 바로 띄워서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 조금 전에 HTML 문서에 직접 집어넣은 내용이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크롬 브라우저의 탭 영역을 자세히 보면 test.html로 저장한 파일명이 그대로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변경해 볼까요? 이번에는 헤드 영역에 내용을 넣어 보겠습니다. 헤드 안에 타이틀을 집어넣게 되면 탭 영역에 명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문서에 집어넣은 HTML, 헤드, 타이틀, 바디, P 모두를 태그라고 부르며 이 하나하나의 뭉치를 요소 엘리먼트라고 부릅니다. HTML에는 약속된 태그들이 많이 존재하는데요. 지금까지 봐왔던 태그들 외에도 div와 같이 구역을 나누거나 li와 같이 목록을 만드는 등 HTML 문서를 구성하기 위한 수많은 태그들이 존재합니다. 게다가 바디 안에서도 헤더, 내비게이션, 푸터와 같은 구역을 표시하기 위한 태그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HTML 태그를 많이 알고 있을수록 많은 부분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 태깅에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기본적인 HTML 구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대체 CSS가 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SS는 Cascading Style Sheets의 약자로 웹페이지의 디자인을 책임지는 문서입니다. 그럼 대체 CSS가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우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SS를 사용하지 않던 시절 우리는 HTML에 폰트 태그 등을 이용해 글의 색상을 바꾸는 등 모든 작업을 HTML로만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CSS를 사용하게 된 이후로 우리는 스타일이라는 것을 활용해 해당 요소에 스타일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CSS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CSS는 이렇게 하나의 태그에만 디자인을 적용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닌 다수의 태그에 스타일을 적용하기 위해 활용됩니다. 화면과 같이 P 태그가 3개 존재할 때 3개 모두에 스타일을 직접 집어넣는 것은 너무 공수가 많이 들어가는 작업입니다. 이때 CSS를 활용하게 되면 화면과 같이 스타일 태그를 이용해 내부에 P 태그의 색상을 빨간색으로 지정한다는 설정을 해주기만 하면 3개 모두에 디자인이 적용되게 됩니다. 여기서 스타일 안에 P가 CSS 셀렉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두 번째 P에만 디자인을 적용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번째 P 태그 안에 ID를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태그 안에 id처럼 이렇게 내용을 집어넣는 것을 속성, attribute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id라는 속성 이름 안에 second라는 속성 값을
집어넣었습니다. 이제 CSS 셀렉터를 수정해 보겠습니다. 기존 P라고 적혀 있던 것을 P# second라고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화면과 같이 두 번째 P에만 디자인이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id라는 속성은 한 페이지에 무조건 하나의 태그만 가질 수 있습니다. 두 개의 태그는 가질 수 없는 유니크한 값입니다. 그럼 굳이 P를 앞에 쓸 필요가 없겠죠?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와 세 번째 P에는 파란색을 적용하고 싶을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id 외에 클래스라는 속성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클래스는 id와 달리 중복되어도 상관없는 속성으로 CSS를 여러 개의 태그에 적용하고 싶을 때 활용합니다. CSS 셀렉터는 id에 샵을 썼던 것과는 달리 클래스는 점을 이용해 표기합니다. 그래서 .t_blue를 기준으로 폰트 색상을 파란색으로 변경하는 스타일을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면 첫 번째와 세 번째가 파란색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t_blue로만 표기할 경우 태그가 P와 div처럼 서로 다르더라도 클래스명이 같으면 파란색이 적용되게 됩니다. P의 tblue에만 스타일을 적용하고 싶은 경우 이렇게 p.tblue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경우 두 번째 li만 선택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nth child를 이용하면 됩니다. li:\nth child의 순서를 선택해 특정 li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체 li를 다 선택하고 싶을 땐 그냥 li만 활용하면 되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li가 반복될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arrow의 id가 a인 li에는 파란색을, arrow의 id가 b인 li에는 붉은색을 지정하고 싶습니다. 이럴 때도 CSS 선택자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꺽쇠를 이용해 div부터 li까지 가는 경로를 지정하면 됩니다. 또한 그냥 띄어쓰기로도 경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div 안에 arrow_a 안에 li, div 안에 arrow_b 안에 li를 각각 지정해 다른 색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럼 이제 GTM으로 실제 태깅을 할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난번 GMB 태깅 때 했던 방법과 비슷한데요. 모든 요소를 클릭하는 트리거를 만들어 클릭 엘리먼트를 CSS 선택 도구와 일치로 선택해 div arrow_a li를 집어넣으면 첫 번째 li들이 클릭될 때 트리거가 발동하게 됩니다. 자, 그럼 좀 더 쉽게 CSS 셀렉터를 찾아내 볼까요? 화면에 두 번째 li에 오른쪽 버튼을 눌러 검사를 클릭합니다. 그럼 id가 b인 arrow 안에 li 하나가 선택됐는데요. 오른쪽 버튼을 눌러 copy의 copy 셀렉터를 선택합니다. 붙여넣기 하면 이렇게 셀렉터가 완성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두 번째 li가 아닌 모든 li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nth child는 삭제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해당 셀렉터를 복사해 GTM의 트리거에 집어넣으면 되겠죠. 오늘은 CSS 셀렉터 기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GA4 태깅에는 10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영상에서도 소개하지 않은 많은 방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태깅을 위해 검색을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